여러분, 2008년 금융위기를 예측하고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전설적인 투자자 마이클 버리의 비밀을 알고 싶지 않으신가요?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그 신화적인 인물이 어떻게 평범한 투자자들과 다른 길을 걸으며 시장을 뒤흔들었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영상을 보는 순간 여러분은 주식시장에 숨겨진 기회를 포착하고 혼란 속에서도 돈을 버는 전략을 배울 기회를 잡으신 겁니다. 상상해 보세요. 시장이 무너질 때, 모두가 패닉에 빠져 있을 때 여러분만이 차분히 웃으며 수익을 챙기는 모습을요. 마이클 버리의 투자 전략은 단순한 주식 매매가 아닙니다. 그것은 시장의 심리를 읽고 모두가 간과한 기회를 찾아내는 예술이자 과학입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의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시면 여러분도 그의 전략을 활용해 주식 투자로 한 발짝 더 나아갈 수 있을 겁니다. 마이클 버리는 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는 걸까요? 그의 성공은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그는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꿰뚫어보며 모두가 두려워하는 순간에 과감히 행동하는 투자자입니다.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예측하고 주식 시장이 폭락할 때 오히려 거대한 수익을 낸 그의 이야기는 단순한 신화가 아닙니다. 그는 철저한 분석과 독립적인 사고로 무장한 투자자였습니다. 여러분도 그의 전략을 따라가며 시장의 혼란 속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마이클 버리의 핵심 투자 원칙을 하나씩 풀어보며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투자 포트폴리오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시장에서 검증된 방법론입니다. 먼저, 마이클 버리의 투자 전략의 핵심은 가치 투자와 역발상 투자입니다. 그는 시장이 과대 광고에 휩싸일 때 혹은 공포에 질려 있을 때 모두가 보지 않는 곳에서 기회를 찾습니다.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그는 주택 시장의 붕괴를 예측하고 신용부도 스왑을 통해 거대한 베팅을 했죠. 당시 모두가 부동산은 절대 망하지 않는다고 믿었지만 그는 데이터를 깊이 파고들어 그 믿음이 틀렸음을 알아챘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고방식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장이 열광하거나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한 발짝 물러서서 데이터를 냉정히 분석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주식 시장에서 특정 섹터가 과열되었을 때 그 섹터의 주가가 비이성적으로 높아졌는지 재무제표를 통해 확인해 보세요. 주가 수익 비율 PER이나 주가 순 자산 비율 PBR 같은 지표를 보면 그 기업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아니면 그냥 시장의 열기에 휩싸인 건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이클 버리는 어떻게 이런 기회를 찾아낼까요? 그는 철저한 리서치를 기반으로 움직입니다. 그는 기업의 재무제표를 샅샅이 분석하고 시장의 큰 흐름을 읽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최근 중국 빅테크 기업들에 투자하며 큰 수익을 냈습니다. 그는 중국 시장에 저평가된 기업들을 찾아냈죠. 징둥닷컴, 바이두, 알리바바 같은 기업들은 시장의 주목을 덜 받았지만 그는 이들이 장기적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접근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시장이 주목하지 않는 섹터나 기업을 찾아 그들의 재무 상태와 성장 가능성을 꼼꼼히 분석해 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 인공지능이나 전기차 섹터가 과열되었다면 그와 관련된 2차, 3차 산업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보는 겁니다. 이런 접근은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더 안정적으로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큰 수익을 낼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제 여러분과 조금 더 가까워질 시간입니다. 저도 여러분처럼 주식시장에 처음 뛰어들었을 때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몰랐던 적이 많았습니다. 뉴스에서는 매일 이 주식이 뜬다, 저 주식이 망한다는 소리가 넘쳐났고 주변에서는 이 주식 사야 해라는 조언이 쏟아졌죠. 하지만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기준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이클 버리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는 남들이 뭐라 하든 자신의 분석과 논리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식 투자를 시작할 때 먼저 자신이 어떤 투자자인지 정의해 보세요. 단기 수익을 노리는 트레이더인가요? 아니면 장기적으로 자산을 불리고 싶은 가치 투자자인가요? 이 질문에 답을 내리면 여러분의 투자 전략이 훨씬 명확해질 겁니다. 저도 처음엔 시장의 소음에 휘둘렸지만 버리처럼 데이터와 논리에 집중하면서 점점 자신감을 얻었어요. 여러분도 이 영상을 읽으며 그 첫걸음을 내딛고 계신 겁니다. 마이클 버리의 또 다른 강점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는 언제나 최악의 시나리오를 염두에 둡니다. 시장이 무너질 때를 대비해 포트폴리오를 분산하고 방어적인 자산을 포함시켰죠. 예를 들어 그는 소비재나 헬스케어 같은 안정적인 섹터에 투자해 경기 변동에 대비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전략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포트폴리오의 60%는 안정적인 대형주나 ETF에 투자하고 40%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형주에 투자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시장이 하락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는 항상 현금을 일정 비율 보유했습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저평가된 자산을 싸게 살 기회를 잡기 위해서죠. 여러분도 포트폴리오의 10%에서 20%는 현금으로 보유하며 기회를 기다려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조금 더 흥미로운 부분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이클 버리의 투자 전략은 단순히 돈을 버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그는 시장을 게임처럼 즐겼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모두가 두려움에 떨며 주식을 팔 때 그는 차분히 데이터를 분석하며 미소를 짓고 있는 모습을요. 그에게 투자는 단순한 돈벌이가 아니라 퍼즐을 푸는 과정이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마인드를 가져보세요. 주식 투자를 게임처럼 즐기면 스트레스 대신 설렘이 찾아옵니다. 예를 들어 새로운 기업을 분석할 때 그 기업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실제로 사용해 보세요. 그 기업이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지, 왜 사람들이 그 브랜드를 사랑하는지 느껴보는 겁니다. 이런 과정은 단순한 숫자 분석을 넘어 투자를 더 흥미롭게 만들어줍니다. 저도 새로운 기업을 발견할 때마다 마치 보물찾기를 하는 기분으로 데이터를 파고들곤 합니다. 여러분도 이런 재미를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이클 버리의 전략을 여러분의 투자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째, 철저한 리서치를 시작하세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읽는 법을 배우고 PER, PBR, ROE 같은 기본 지표를 이해하세요.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를 통해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세요. 뉴스나 SNS에서 떠도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세요. 셋째, 분산 투자를 실천하세요. 한 종목에 모든 돈을 투자하지 말고 여러 섹터와 자산군에 나눠 투자하세요. 마지막으로 인내심을 가지세요. 마이클 버리는 단기적인 시장의 등락에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저평가된 자산이 제 가치를 찾을 때까지 기다렸죠. 여러분도 이런 인내심을 가지면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상상력을 자극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마이클 버리처럼 시장을 분석하고 숨겨진 기회를 찾아낸다고 상상해 보세요. 5년 뒤 여러분의 포트폴리오가 2배, 3배로 성장해 있는 모습이 보이시나요? 그 기분, 그 설렘을 느껴보세요. 주식 투자는 단순히 돈을 버는 과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미래를 설계하고 경제적 자유를 향한 여정입니다. 마이클 버리도 처음부터 거장이 아니었어요. 그는 끊임없이 배우고 실패하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 이제 행동할 시간입니다. 마이클 버리의 전략을 참고해
오늘부터 작은 실천을 시작해 보세요. 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하거나 시장의 흐름을 관찰하며 나만의 투자 원칙을 세워보세요. 여러분이 꿈꾸는 경제적 자유. 그 첫걸음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 차례입니다. 시장을 뒤흔들 준비 되셨나요? 여러분, 지금까지 마이클 버리의 투자 전략을 통해 시장에 숨겨진 기회를 찾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철저한 분석과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을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숫자와 논리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는 시장의 심리를 읽는 놀라운 통찰력과 그 누구도 따라 할 수 없는 끈기를 가지고 있었죠. 이제부터는 그의 전략을 더 깊이 파고들어 여러분이 실제로 투자 현장에서 어떻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시장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자신만의 길을 갈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마이클 버리처럼 차분히 시장을 분석하며 남들이 놓친 기회를 잡아내는 모습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여러분의 투자 여정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겁니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럼 계속해서 그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마이클 버리의 투자 철학에서 가장 돋보이는 점 중 하나는 독립적인 사고입니다. 그는 시장의 군중 심리에 휘둘리지 않았어요. 예를 들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모든 투자자가 부동산 시장의 호황을 믿고 있을 때 그는 홀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의 구조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로 인해 시장이 붕괴할 가능성을 예측했죠. 이런 독립적인 사고는 여러분도 훈련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특정 주식이나 섹터에 열광할 때 잠시 멈춰 서서 왜 모두가 이 주식에 열광하는 걸까라는 질문을 던져보세요. 예를 들어 최근 몇 년간 테슬라나 엔비디아 같은 기업들이 시장의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죠. 하지만 이런 과열 속에서 정말 그 기업의 가치를 믿고 투자하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군중의 열기에 휩쓸린 걸까요? 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분석하고 시장의 열기가 아닌 자신의 논리에 따라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사고방식을 연습해보세요. 뉴스 헤드라인이나 SNS에서 떠도는 소문에 휘둘리지 말고 기업의 재무제표와 사업 모델을 깊이 들여다보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런 독립적인 사고를 키울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정보의 출처를 다양화하세요. 마이클 버리는 한 가지 정보원에만 의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업의 연례 보고서, 업계 동향, 심지어 경쟁사의 움직임까지 모두 분석했죠. 여러분도 한 가지 뉴스나 유튜버의 말만 듣지 말고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 특정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그 기업의 공식 웹사이트, 재무제표, 그리고 업계 보고서를 읽어보세요. 또한 같은 섹터에 속한 경쟁사의 상황도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시장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고 단편적인 정보에 흔들리지 않는 판단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투자 일지를 작성해 보세요. 마이클 버리는 자신의 투자 결정을 기록하고 그 이유를 명확히 정리했습니다. 여러분도 투자할 때마다 왜 이 주식을 샀는지를 간단히 메모하세요. 예를 들어, 이 기업은 매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새로운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다 같은 이유를 적는 겁니다. 이런 습관은 여러분의 투자 논리를 날카롭게 만들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게 도와줍니다. 이제 조금 더 실질적인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 봅시다. 마이클 버리는 마진 오브 세이프티라는 개념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철학에서 비롯된 것으로 주식을 그 기업의 내재 가치보다 훨씬 저렴할 때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의 내재 가치가 주당 10만 원이라고 판단했는데 현재 시장에서 주당 7만 원에 거래되고 있다면 그 3만 원의 차이가 바로 마진 오브 세이프티입니다. 이 차이는 투자 손실의 위험을 줄여주고 수익 가능성을 높여줍니다.
여러분도 이 개념을 적용해 보세요. 예를 들어, 관심 있는 기업의 내재 가치를 계산할 때 그 기업의 미래 현금 흐름을 할인하거나 PBR 같은 지표를 통해 저평가 여부를 판단해 보세요. 이런 분석은 처음엔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엑셀 같은 도구를 활용하거나 온라인에 공개된 간단한 계산기를 사용하면 쉽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투자하면 시장이 변동하더라도 손실을 최소화하고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이클 버리의 또 다른 비밀은 인내심입니다. 그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분석한 기업이 저평가되어 있다면 시장이 그 가치를 알아볼 때까지 기다렸죠. 예를 들어, 그가 최근 투자한 중국 빅테크 기업들은 단기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않았지만 그는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을 믿고 꾸준히 보유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인내심을 배워보세요. 주식 투자는 마라톤이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특정 주식을 샀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해서 바로 팔지 마세요. 그 대신 처음 투자했을 때의 논리를 다시 점검해 보세요. 이 기업의 매출은 여전히 성장하고 있는가? 시장 환경이 바뀌었는가? 같은 질문을 던져보는 겁니다. 만약 그 기업의 본질적 가치가 변하지 않았다면 단기적인 하락은 오히려 더 매수할 기회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인내심은 시장의 변동성 속에서도 여러분을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이제 여러분과 조금 더 개인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저도 투자 초보 시절, 시장이 하락할 때마다 불안해서 밤잠을 설친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마이클 버리의 이야기를 알게 되면서 저는 점점 더 차분해질 수 있었어요. 그의 전략을 따라하며 저는 시장의 소음에서 벗어나 데이터와 논리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한번 특정 바이오 기업에 투자했는데 단기적으로 주가가 20%나 하락했어요. 그때 정말 팔고 싶었죠. 하지만 버리의 조언을 떠올리며 그 기업의 임상 시험 데이터와 재무 상태를 다시 점검해 봤습니다. 결과적으로 그 기업은 몇 년 뒤 혁신적인 신약을 출시하며 주가가 급등했고 저는 큰 수익을 낼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두려움이 앞서겠지만 버리의 전략을 따라가다 보면 점점 자신감을 얻고 시장의 흐름을 즐길 수 있게 될 겁니다. 마이클 버리의 투자 전략에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시장의 비효율성을 활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는 시장이 항상 효율적이지 않다고 믿었습니다. 즉, 주가는 때때로 기업의 본질적 가치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시장이 특정 섹터를 과대평가하거나 저평가할 때 그는 그 틈새를 파고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비효율성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ESG 투자 열풍이 불면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죠. 하지만 그 중에는 실제로 수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들도 많습니다. 반대로 ESG와 관련 없는 산업, 예를 들어 전통적인 제조업이나 에너지 섹터에서 저평가된 기업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기업들은 시장에 관심을 덜 받지만 안정적인 수익과 성장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때가 많죠. 버리는 이런 틈새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도 시장의 비효율성을 찾아내는 안목을 키워보세요. 이제 도파민이 터지는 순간을 상상해보세요. 여러분이 철저한 분석 끝에 저평가된 주식을 찾아 투자했는데 몇 년 뒤 그 주식이 2배, 3배로 뛴 모습을요. 그 순간의 짜릿함, 여러분의 판단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그 기쁨을 느껴보세요. 마이클 버리는 이런 순간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는 시장이 무너질 때도 혹은 모두가 열광할 때도 자신의 논리에 따라 움직였고 결국엔 승리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당장 관심 있는 기업을 하나 골라 그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해 보세요. 그 기업이 시장에서 저평가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마이클 버리의 길을 걷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느끼는 설렘과 자신감은 여러분을 더 나은 투자자로 만들어줄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이 마이클 버리의 전략을 바탕으로 시장을 정복할 차례입니다. 첫 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여러분의 투자 여정, 저도 응원하겠습니다.